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이제 격상된 상황에서 이 지침 강화가 보험업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오늘 자세한 얘기 들어볼 거고요. 여기에 이제 손해보험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는데 그 이유와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투자에서 보험과 증권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임희연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험주들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전망은 어떤지 먼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보험업종은 일단 크게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으로 나눠 보실 수 있으신데요. 지금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금리 모멘텀과 실적 모멘텀이 모두 소멸되었다라고 요약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기금리 상승세가 아무래도 둔화된 좀 이제 경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조금 이제 실적 또한 조금 이제 충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금리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만 반영될 뿐이지 실적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제가 2분기에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배경에는 최근 2분기에 그 코스피 상승률이 지난 그 연초 대비해서 1분기 상승률보다 적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 2분기 대비해서도 적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변액보험 보증준비금 환입액이라는 부분이 YOY로 거의 한 1,000억 원 이상 각 회사별로 좀 이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생명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 커버리지 기준으로 YOY로 한 35% 정도의 감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그 전반적으로 지금 보험금 청구가 굉장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건강보험 쪽에서 특히 마스크를 계속 이제 착용을 하면서 아마 앵커님께서도 주변에 그 감기 걸리신 분들 혹은 아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줄으셨을 거예요. 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험금 감소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YOY로 약 8% 정도의 증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주가도 좀 극명하게 엇갈릴 수밖에 없었군요. 그러면은 뭐 실적도 좋은 이 손해보험사들 주가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는 있지만 최근에 다 신고가 패턴이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더 있을까요? 주가가 좋았던?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보험 업종이 전반적으로 주가가 좀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시장 상승 대비해서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했다라고 이제 보기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지는 부분은 그동안에 워낙 보험 업종이 소외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이제 그 극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두드러졌었던 부분은 IFRS 17이라던가 킥스라고 하는 새로운 그 제도 도입이 2023년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규제 완화가 상당 부분 있었고 특히 이제 지금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IFRS 17이 적용이 되면은 현재 대비해서 이익 레벨이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또한 지금 밸류에이션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미리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전체적인 업황과 업종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요. 이제 리포트로 들어가서 좀 자세한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7월에 내놓으신 리포트를 보니까 카카오 손해보험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셨던데 디지털 손해보험업에 출사표를 던지는 이 카카오 손해보험이 보험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요소일까요? 네, 일단 네. 먼저 카카오 손해보험이 어떤 영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상했었을 때 카카오 손해보험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보험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이제 언더라이팅이라고 하는 자체적으로 보험 그 계약을 인수하는 그런 업을 같이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먼저 플랫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일반적으로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인슈어테크 앱들에서 그 보험 그 상품을 이제 이 소비자가 어떠한 상품에 가입하고 있는지 좀 조회를 해주죠. 예를 네. 들면은 제가 제 개인 정보를 어떤 앱에다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으면은 이게 그 신용정보원으로 정보가 가고 이 앱에서는 제가 현재 가입한 보험 상품이 어떠한 보장들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암보험을 옛날에 가입을 했고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이제 보장이 가능한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많이 이제 얘기하는 걸로는 뭐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원 정도의 보장이 있어야 한 2년 정도 치료를 좀 이제 무사히 받지 않느냐라는 이제 일반적인 그냥 사회적인 인식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 보장을 땡겨왔을 때 제가 5천만 원밖에 없다 하면은 추가적으로 1억 5천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추가로 더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이제 상품 추천의 그 기능이 있는 플랫폼을 네. 할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인기가 많은 것은 간편 청구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는데 청구하기가 굉장히 이제 까다롭고 불편하죠. 그럼 이제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간편 청구를 해줄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소비자가 직접 병원에 가서 어떠한 이제 디지털 서류를 다 이제 받아서 이거를 직접 스캔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플랫폼이 병원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이 병원에서 직접 디지털 서류를 받아서 보험사에다 전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또 어떠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뭐 다른 보험사들하고 또 이제 연계를 해서 뭐 굳이 이제 카카오 손해보험의 보험 상품뿐만 아니라 타사, 예를 들면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과 같은 다른 이제 전통적인 보험 상품들까지도 같이 판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수수료 또한 이제 수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언더라이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지금 카카오 손해보험에서 직접 그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좀 이제 일반 보험이라고 하는 미니 소액 보험들 중심으로 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실 만한 상품으로는 좀 이제 그냥 예시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여행자 보험이라던가 휴대폰 파손 보험이라던가 이런 이제 간단한 보험 상품들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뭐 카카오 손해보험에서 발표한 바로는 DIY 보험이라고 해서 직접 소비자가 설계하는 그런 보험 상품들을 이제 판매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또한 이제 타 보험사들하고는 분명히 이제 차별화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 이제 그러면은 그 동안에 있었던 이 보험업계에 대한 영향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보험 가입자들이 이탈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죠. 네. 기존의 보험 가입자들이 이탈을 할 수 있는 개연성 분명히 존재하고, 이에 따라서 유지율이라는 보험 영업 지표가 조금 악화될 개연성이 존재합니다. 뭐 이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뭐 보험금 그 청구 간소가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따라서도 보험금 청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손해율 상승 또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만 이제 이렇게 나쁜 것들만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렇게 디지털 손해보험사가 나오는 것이 사실 이제 보험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나오는 거고, 기존과는 굉장히 다른 영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앞으로도 보험사들이 추가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가장 첫 걸음으로는 아무래도 뭐 디지털화라던가 시스템 고도화와 같은 이제 작업들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보험 산업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험 산업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네요. 네, 사실 이제 이게 보험업이라는 게 잘 네. 아시겠지만 성장성이 굉장히 제한적인 산업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MS, 결국에 이제 파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재분배가 되는 그런 한 이제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디지털 손해보험업 카카오 손해보험 얘기를 저희가 먼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점에 보험 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쪽으로 보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해상인데 모든 지표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업종 탑픽으로 리포트에 네. 기재가 되어 있던데 그 구체적인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지금 손해보험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그 이동량이라던가 사회 이제 접촉량이 줄어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인 건강위생관리까지도 이제 강화를 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보험금 청구가 줄어드는 부분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에 따라서 저는 지금 뭐 삼성화재와 같은 1위권사보다는 베타가 조금 더 높은 2위권사들, 뭐 현대해상 그리고 DB손해보험을 중심적으로 지금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보험 영업 지표는 모두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은 다른 이제 피어인 뭐 DB손해보험이라던가 삼성화재와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조금 살펴보면은 최근에 MSCI에서 편출이 되면서 이에 따른 외국인 수급이
수급의 악화 영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좀 해소되기 시작하면서 좀 밸류에이션 갭을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수급 부담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뭐 지금 밸류에이션 갭이 한 20% 정도까지 확대가 됐는데 이만큼만 상승을 해도 저는 사실 이제 보험업종에서는 굉장히 큰 상승 여력이라고 보고 있어서 좀 이제 매력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으로 보시는 현대해상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은 보험업종 내에서 좀 관심주로 보고 계시는 종목 얘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DB손해보험인데 외국인들이 좀 선호하는 보험사 중에 하나인가 봐요, DB가.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이 회사를 이제 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보험사라는 이제 네.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금융주에게 원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일단 이익 창출력이 굉장히 견고해야 되고요. ROE가 높으면 좋죠. 다른 피어들 대비해서 ROE가 높으면 좋고, 이게 추가적으로 예측 가능한 배당이 이제 주어지느냐, 또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어느 정도로 예측 가능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제 선호도가 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에 이러한 조건들을 굉장히 잘 충족을 해주었었던 회사입니다. 과거에 이제 외국인 지분율을 보시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거의 뭐 외국인 지분율이 과거 한 4%대에서 한 40%대까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상승을 한 그런 이제 회사인데요. 아직까지도 그런 모습은 분명히 유지가 되고 있고, 사실상 그동안에 이제 그 손해보험사들이 가장 피해를 봤었던 보험료 인상률이라던가 약간 이제 그런 데서 조금 이제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사실상 2018년에 그 실손 보험료 요율 인상이 제한적이었었지만 그 이후로 매년 요율 인상률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게 추가적으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에 억제할 수 없었던 보험금 증가율이 오히려 지금은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안정적인 보험영업 지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투자 포인트 어떤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메리츠 화재입니다. 더 이상 반영될 악재가 이제 없다라는 측면에서 또 관심주로 보고 계시는 것 같던데 투자 의견 들어볼게요. 네, 지금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 5월에 그 배당 컷을 발표를 했죠. 원래 이제 기존의 이제 배당 성향이 한 38% 정도 나오던 회사인데 올해부터는 배당 성향을 10%로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사실 이제 지난 5월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좀 이제 앞으로 그러면 자사주 매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거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6월 말일자로 한 9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말에 지급될 현금 배당까지 감안하면은 약 30%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고요. 상당 부분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시던 부분은 해소되었다라고 접근을 하셔도 되실 것 같고, 추가적으로 지금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분석했었을 때는 펀더멘털만 놓고 보았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손해보험사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회사의 그동안에 이제 그 신계약 그 판매 전략이라던가 손해율 흐름을 지금 살펴보았을 때 다른 1, 2위권사들 대비해서 분명히 소외될 이유는 없고, 물론 이제 배당 수익률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사주 매입이 주주 입장에서는 훨씬 더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목은 3개로 만나봤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보험주들은 조금 더 좋은 흐름을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뭐 손해보험 네. 업종은 사실 이제 백신 그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보험주들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임희연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